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우리는 눈부신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차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을 통과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왜 우리는 뜨거운 사랑보다는 미묘한 갈등과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관계의 장벽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있다면 현실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결혼이라는 달콤한 시작 뒤에 숨겨진, 어쩌면 쓰디쓴 현실적인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나갈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지의 영역들을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참 설레는 경험이죠. 결혼식 사진 속 환한 미소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할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역시 나의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새로운 세상 속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낯선 풍경과 마주하게 되죠.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그림과 막상 마주한 현실의 풍경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두 개인의 결합을 넘어 두 문화와 두 역사가 만나는 일과 같습니다. 시댁이나 척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익숙했던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른 식사 예절, 대화 방식, 심지어는 물컵을 놓는 위치 하나까지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처음에는 그저 신선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없는 불편함이나 조심스러움으로 변모하기도 하죠. 화기애애한 가족 모임의 겉모습 뒤편으로 어색한 미소나 짧은 침묵이 스쳐 지나가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기대감과 현실의 낯섦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쓰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언제든 불씨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들이 조용히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지점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미지의 영역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걸까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 이면에 낯섦과 약간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미묘한 불편함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오해와 갈등으로 발전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설렘과 기대감 이면에 자리한 낯섦과 약간의 불안감,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던 미묘한 불편함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마치 서서히 차오르는 물처럼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더 큰 틈을 만들고 결국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였지만 각자 다른 세월과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왔던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며느리는 을에 이럴 것이다. 사위라면 당연히 저래야 한다는 식의
무언의 기대와 고정관념들이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생각들은 때로는 따뜻한 관심이나 조언의 표현으로 위장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져 관계를 경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을에 기대되는 음식 준비나 손님 맞이의 역할은 평소 직장 생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며느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따뜻한 말 대신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 순간 작은 서운함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불씨가 되는 것이죠. 사위 역시 이러한 무언의 기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척에 방문했을 때 사위라면 을에 나서서 집안일을 돕거나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내기 어렵거나 때로는 본인의 선한 의도와 다르게 행동이 해석되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저 편안하게 쉬다 가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배려가 필요했을 뿐인데 사위는 든든하고 능력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그를 보이지 않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는 점차 나는 이 가족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인가 하는 답답함과 함께 왠지 모를 소외감이 쌓여가는 것이죠. 특히 육아 방식이나 재정 문제처럼 개인의 가치관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다거나 이렇게 키워야 잘 자란다는 식의 일방적인 조언이 이어질 때 새로운 부부는 자신들의 선택과 노력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깊은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재정 계획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어른들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시작되면 이는 단순한 걱정, 어린 조언을 넘어선 불쾌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죠. 이러한 상황들은 가족단체 채팅방에 어색한 침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 부부 사이의 작은 다툼으로 번져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대화가 사라지고 각자의 방에 고립되어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도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편안한 시선 대신 조심스러운 눈빛과 형식적인 미소만이 오가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분명 함께 웃고 떠들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자책감과 함께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게 관계를 이어가야 하나 하는 깊은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오해와 소통의 불일치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왜 이토록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만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두꺼워져 서로의 진심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이처럼 견고해진 벽을 허물고 다시금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깊은 단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쌓여가는 오해와 보이지 않는 벽이 어떻게 구체적인 갈등으로 폭발할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두꺼워지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갈등의 순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던 오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켜켜이 쌓여 마치 작은 눈덩이가 거대한 눈사태가 되듯 관계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져버리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와 사위라는 자리는 알게 모르게 각자의 가족 문화와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혹은 사위라면 당연히 저래야 한다는 식의 무언의 기대는
때로는 당사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가령 명절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명절이지만 며느리에게는 끝없는 가사노동의 연속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쉬는 와중에도 홀로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 시어머니의 작은 한숨에도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순간들 말이죠. 반대로 사위 역시 처가 식구들 앞에서 능력 있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한 비교나 비판의 시선이 느껴지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미묘한 불편함은 점차 분명한 갈등으로 발전하죠.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한 이견은 흔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양가 가족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곤 합니다.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키웠다는 어른들의 조언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신들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가족 행사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소통 방식이 너무나 달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한쪽은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다른 한쪽은 돌려 말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면 그 사이에서 오해는 깊어지고 결국 말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만 남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단체 채팅방은 점점 더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오가던 안부 메시지나 소소한 일상 공유는 사라지고 꼭 필요한 공지사항만 겨우 오가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리죠. 어쩌면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관계의 의미를 되묻는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으로는 격렬한 폭풍우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긴장감은 고스란히 전이되어 사소한 다툼이 부부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당신 부모님은 왜 그러냐? 내 가족은 왜 항상 그런 식이냐는 날 선 비난들이 오가며 결국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갈등의 정점이 찾아옵니다. 켜켜이 쌓인 오해와 감정의 골이 결국 폭발하는 순간 말이죠. 어떤 가족에게는 명절 식사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예상치 못한 고백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격렬한 대화로 표출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가진 상처와 진심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경험과도 같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서운함을 토해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고백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동안 내가 알던 가족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은 단절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볼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어쩌면 이 폭발적인 순간이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폭발적인 순간이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정점을 지나고 나면 가족들은 비로소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단절의 길을 택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관계를 회복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을 서서히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기 위한 용기 있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오랜 시간 쌓여 단단해진 오해와
감정의 앙금을 단번에 씻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듯 한 가닥 한 가닥 조심스럽게 관계의 매듭을 풀어가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며 그간의 서운함과 아픔을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족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성숙한 과정인 거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오랜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담긴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려 하고, 사위는 장인어른의 묵묵한 표현 속에 숨겨진 진심 어린 애정을 비로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작은 시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점차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유한 색깔과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다양한 악기가 모여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결국은 조화로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 말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정립해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나 사위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가족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메시지일 겁니다. 완벽한 화합이라는 환상 대신 불완전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수많은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적인 연대와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려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용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진지한 자기 성찰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기보다 아픔을 보듬고 함께 걸어가려는 그 용기 있는 발걸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희망과 안도감,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성장통을 겪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사적인 고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비단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족 공동체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인 과제이기 때문이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어쩌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영원한 숙제이자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라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의 관계는 마치 끊임없이 보살피고 가꿔야 하는 정원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향한 이해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